저희는 이제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 시작하기 전에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9월 6일 금요일에 생방송으로 진행했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었는데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의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또 부패신고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부패신고의 경우에는 변호사 대리신고가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는 오늘 준비된 알기 쉬운 생활법령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마트에 장 보러 가실 때 혹시 장바구니 가지고 가시나요, 서 변호사님? 저는 간단한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볼 때는 그냥 에코백 같은 거를 에코백. 들고 가기는 하는데요. 예. 장을 많이 볼 때는 사실 좀 담는 게 마땅치 않기 때문에 박스 네. 포장이나 이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오는데 예. 이제 대부분 좀 장을 많이 보다 보면은 남편이 이제 박스 만들고 옆에서 담고 이렇게 맞아요. 해서 가지고 옵니다. 예. 맞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들 하시죠. 곽 변호사님도 비슷하시겠네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소량일 때는 종량제 봉투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막 네. 굉장히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 포장대에서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크게 많이 사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량제 봉투 네. 활용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 전 대형 마트에서 이 자율 포장대와 빈 박스를 철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의 원성이 자자한데요.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이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회용품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긴 한데,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이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회용품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이 대형마트에서 사라지게 될 종이박스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바구니를 굳이 가지고 가지 않아도 좀 물건을 많이 살 경우에는 종이박스를 활용했기 때문에 좀 편리한 점이 있었는데, 종이박스는 재활용도 가능한 물품이지 않습니까? 왜 굳이 없애려고 하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종이박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포장재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장재 문제요? 네.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형마트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자율 포장대와 빈 박스를 매장에서 철수할 계획이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동안의 대형마트들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빈 박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대형마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요, 자율 포장대에서 이제 빈 박스를 이용하면서 포장용 테이프라든지 끈이라든지 이런 플라스틱 폐기물이 과도하게 배출되기 때문입니다. 네. 한 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3사 대형마트에서 연간 658톤의 포장용 테이프와 끈이 쓰레기로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이유로 없앤다는 거군요.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빈박스까지 없앤다는 건 너무하다라는 소비자들의 의견도 있는 만큼 뭔가 대안이 좀 필요한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저희도 좀 다뤄봤던 내용이긴 한데,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커피숍입니다. 테이크아웃 잔의 음료를 마실 수가 없죠. 매장 내에서는. 매장 내에서 먹을 수 있으면 이제 그냥 컵을 이용해서 마시게 되겠는데, 일부 매장에서는 이 플라스틱 빨대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지난해 8월 1일부터 자원재활용법의 시행으로 커피 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에서는 이제 일회용 컵의 사용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해 주다시피 이제 종이 빨대 같은 거, 그러니까 플라스틱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종이 빨대를 이용하는 이제 커피 전문점도 생겼고요. 예. 그리고 머그컵에 이제 음료를 주문해서 마시다가 나가실 때는 다시 이제 일회용 컵에 담아 나가실 수는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장의 면적과 그리고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시 여부, 네. 그리고 사업주의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불가 고지 및 테이크아웃 확인 여부, 네. 그리고 사업주의 규정 준수를 위한 노력 등에 따라서 5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네.
이 점 뭐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테이크아웃 전에 음료를 받으면 매장에 단 몇 분도 못 앉아 있게 하는 곳도 있고 사실 좀 눈치가 보이긴 합니다. 저희도 막 이렇게 받아서 바로 나오고 맞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네. 있는데 일회용 컵 사용 규제로 인해서 이 컵 수거량이 70%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하네요. 일단 효과는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일회용 봉투 사용이 또 불가능해졌는데 이 부분도 짚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4월부터 대형마트와 빵집,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쵸.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만약에 사용하다가 제공하다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닐봉투 사용이 또 불가피한 경우도 그렇죠. 있어요. 예를 들면 두부나 생선 정육과 같이 포장할 때 물기가 있거나 액체가 좀 흐를 염려가 있는 경우, 또 아이스크림처럼 내용물이 녹아서 흐를 경우, 맞아요. 또 포장되지 않은 흙이 묻은 채소, 과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비닐봉투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또 말씀해주신 대로 이걸 또 인지를 하고 하다 보니까 좀 적응이 되는 것 네. 같기는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처음에만 불편했지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곳 있을까요? 예, 요즘 이제 친환경 바람이 호텔 브랜드에도 불고 있다고 합니다. 아. 예,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를 가진 호텔들은 예. 이제 일회용 욕실 용품을 줄인다고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M사 호텔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까지 호텔 내 어메니티라고 하는 그 이제 그쵸. 조그만한 이렇게 그 일회용품, 만들어서, 욕실 예. 용품들을 대용량 용기로 교체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일회용품을 줄이고 또 대용량으로 용기를 이제 바꿀 경우에는 네. 이제 연간 5억 개의 미니 플라스틱 용기를 줄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호텔에서도 일회용 사용을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네. 이제 소비자들의 입장은 위생에 좋지 않아서 조금 걱정이 맞아요. 된다는 우려가 있고 또 네. 한편으로는 환경을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의견도 있어서 일단은 시행을 하고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지켜볼 일이긴 하네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생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만 아니라면 그리고 그 대책만 좀 고민해 본다면 자체로는 좀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그리고 비닐봉투 그리고 호텔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오늘 짚어본 이 모든 내용들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좋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